지금 당신의 삶이 어디에 와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난다. 아침 6분의 기적에 동참하라. 삶을 확실하게 바꿔줄 아주 간단하고 혁명적인 6개의 작은 습관이 준비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헤비메이트 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3번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은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초반에 왔고요. 저는 이 책을 2017년도 4월 말에 읽었어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자기계발서보다 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와닿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필사를 많이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은 딱 2가지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닌 것처럼 아닌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역경에 처해 있거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라클 모닝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극복해내고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호전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임을 수없이 증명해냈다. 제가 그때 이 말이 정말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어. 절박함이 정말 이 책을 더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룸미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룸미러 증후군이 뭐냐면 나의 과거가 앞으로 미래랑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 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바꾸는 데는 돈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기계발 정도와 시간만 필요할 뿐이라고 딱 얘기해 주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제가 이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생각의 한계를 굉장히 조금씩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집중하고 그 당시에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이 주변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믿으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이유 말이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저도 그랬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걸 다 잘라버리겠어 하고서는 결단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라지니까 행동들이 바뀌게 됐거든요.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여기 지금 얘기들을 보면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대요.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 원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표라면 더할 나위 없다.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정말 와닿는 말들이 많죠.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고통, 불편, 회피가 다 극복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미라클 모닝을 하는 방식이 내 전반적인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 정말 그냥 평범함에 안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뭐 돈으로 뭐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누리기 위한 그 성공을 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보태자.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냈던 힘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가치를 보태는 일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이 목표가 정확해야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 6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처음에 여기서는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냥 1분씩 각 하나씩 하나당 1분씩 해보라고 해요. 첫 번째가 침묵이에요. 침묵은 삶의 목표와 우선 과제들에 집중하게 하는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명료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줄어들게 한대요. 저는 지금 명상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웬만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명상, 고요한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 30분 이상씩. 여기는 처음엔 1분만 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다짐, 확신, 확언 이런 얘기거든요. 확신의 참말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무의식과의 대화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중요한 행동이다. 우리 보통 한계를 긋고 있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미라클 모닝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서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난 아침잠이 많아서 안 돼요. 그 얘기 그런 것들.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달리는 사람이다. 이런 확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참고되는 확언은요. 나는 스스로 운명을 통제한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꿈꾸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걸 확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각화. 혹시 RVD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꿈꾸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말인데 생생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기도 시각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비전보드라는 것을 이용해요. 비전보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집, 뭐 가지고 싶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지라든지 이런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구해가지고 그걸 다 오려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이룬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기록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록하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당면한 문제의 돌파구,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 성장과 발전의 발자취를 미래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그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감사일기는 오프라 윈프리나 진짜 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카톡에 한 줄씩 올리다가 지금은 아예 노트를 마련해서 보통 하루에 6가지에서 7가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쓰면 쓸수록 감사할 거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또 충만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이거든요. 운동 1분. 운동까지 하게 되면 이제 6가지 미라클 모닝이 해야 할 일들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 1분씩만 해보라고 하고, 저는 처음에 했을 때는 1분씩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는 1시간 안에 이것들을 끝내야지 하고서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이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1분씩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의 의도는요, 눈 뜨고 처음 하는 행동을 바꾸는 거래요. 그리고 목적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러니까 잠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딱딱딱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기도하러 나가야 되니까 좀 부지런히 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얘기가 나와요. 요즘 제가 공복 상태를 엄청 즐기고 있는데, 공복 상태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온전히 미라클 모닝에 사용하게 된대요. 우리 왜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위를 좀 이렇게 길게 18시간, 16시간 공복 상태로 놓으면 그 위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를요,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쁜 걸 덜 먹게 돼요. 먹는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안 좋은 것보다 내 몸에 더 좋은 걸 먹게 되거든요. 여기에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를 말한다. 몸을 잘 돌보면 몸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다. 식습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비만이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루는 습관 잘라내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가장 먼저 해버리는 것이다. 힘든 일을 먼저 해치워버리면 가속도와 탄력이 붙어 남은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완전 공감합니다. 제가 다 운동하는 거, 걷는 거, 그리고 기도를요, 아침에 해버리면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저녁이 막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감사일기 쓸 시간도 생기고 이렇게 영상 찍을 일도 생기는데, 솔직히 오늘은 지금 일찍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 찍자마자 뛰러 나가야 돼요. 근데 엄청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빨리 자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그냥 일어나자마자 해버리는 게, 해쳐버려야 되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 당신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의욕이다. 그리고 의욕을 지속시키는 것은 습관이다. 의욕은 짧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의욕을 지속시키는 거, 그 습관을 만들어버리면 의욕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 데 실패한 사람이 것이다. 습관이 삶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만약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 폭식하는 습관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 우리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지만 안 좋은 습관이 훨씬 많잖아요. 요즘은 진짜 핸드폰 계속 무의미한 그 SNS부터 시작해서 막 볼 거 연결돼서 막 나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간을 죽이는 습관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 습관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대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내가 습관을 통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습관 정복에 대한 전략도 나오는데 저는 습관은 그냥 실패해도 계속하고 실패해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에서 나오는 그 단기적인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은 케이스예요. 한 달 잘했어. 한 달만 하면 완성된대. 그랬는데 한 달하고 한 세네 달 놀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나한테 맞게 괜찮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돼. 실패한 나도 난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더라고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저도, 삶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특히 현재는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저도,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특히 현재는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지금이 기회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